전력 반도체라는 것을 볼게요. 전력 반도체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류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것인데요.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처럼 고전압 대전류 환경에서 전력을 변한 AC를 DC로 A직 애교 D직이죠. AC, DC, DC, AC 이게 교류를 직류를 교류로 이렇게 바꾸는 것. 전력을 변압 분배 안정화에 원하는 형태로 공급한다. 빠른 스위칭 속도와 낮은 전력 손실. 전력을 직류에서 또 교류에서 직류로 이 과정에서 이렇게 전환 손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지금 이렇게 고민인 것 같은데요. 에너지를 이미 생산한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에너지 손실 없이 송전 손실이 없이 안전해서 물건 이렇게 전력을 보낸다면 중간에 이게 송전 낭비되는 거 없이 100% 전달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송전 손실이 얼마나 적으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탄화 규소나 지라 갈륨 같은 차세대 소재를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모든 금속에 다 되는데요. 구리를 대중소 이렇게 보내고 연구자석이나 또 자철석 이런 것들을 둘 수 있는데요. 전기가 이렇게 구리 알갱이다 대중소라는 이런 크기를 다 적어도 두 사이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전기가 안에서 그게 제 이론이에요. 사이즈를 틀리게 하면 전기선처럼 그래서 구리 알갱이를 구리 알갱이를 배터리 슬러리에서도 가능한데요. 대중소 서로 다른 금속과 배터리 슬러리에서도 가능. 배치하면 이게 크기를 따라 서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원리에 따라서 서로 간의 전리의 전도차라든지 이렇게 크기의 차이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런 성질, 융합하는 현상이라는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전기선이 됩니다. 모든 전기선, 통신선, 예를 광섬유선 만들 때 이렇게 전자잉크도 대중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LED 반도체나 발광 소자 또는 레이저 발광 소자, 펠티어 소자에서도 대중소 만들거나 거기다 연고자석과 자철석을 해서 대중소 움직이면서 이게 이제 코팅 구조를 줘서 그 안에서 플로팅 게이트로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면 왔다 갔다 하는 전기선이 돼요. 그러면 연구자석을 이렇게 건드리면서 이렇게 추가로 전력을 생산한다는 거죠. 이게 제 이론이에요. 여기다 이제 좀 더 점자를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합물을 넣어주는데 인질소, 비소, 흑연, 탄소 같은 것을 넣어줍니다. 또 다른 걸 하셔도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꿀이면 되는 게 아니고 알루미늄도 되고 되게 단가를 싸게 할 수 있고요. 리튬도 돼요. 리튬도 되고 다 되면 안 되는 건 없어요. 금속을 그러니까 아연, 망간 할 것, 갈륨도 되고 다 되는데요. 이 방식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거는 배터리식으로 만들어줘 가지고 하거나 플로팅 게이트로 하면 그 안에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MR 센서를 이렇게 이런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연구자석이다. 그럼 연구자석을 놓고 순방향 옆방향으로 전방향 옆방향으로 전기를 걸어주면 어떤 자기 모멘트가 이렇게 정렬을 해요. N극과 S극 그걸 그 반대 방향으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MR 센서가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어디가 돼 있는지 이걸 통해서도 하드 디스크를 대신하는 이렇게 영구적인 어떤 저장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램에다가도 넣어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자석을 했다가 이런 거 말고 연구자석을 이렇게 이렇게 자기 모멘트를 N극과 S극을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는 염료에 따라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류를 걸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연구자석에다가 주변에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비소, 질소 이런 것들 첨가시켜가지고 어떤 질소, 비소라든지
뭡니까 흑연과 탄소 이런 것들을 첨가를 시키거나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자기를 계속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과 좀 틀린 것은 이것은 연구 자석이 주가 되고 아까 설명 구리가 아니 구리라든 금속이 주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에서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거나 이거를 중간에 이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스위칭을 해주고 그러면 작은 놈에서 큰 놈에서 이렇게 전기가 중폭이 되는데 여기는 뭐 구리 같은 걸다 그러면 보통 금속도 되고 다른 것도 다 되는데 그래서 구리다 그러면 여기 일반 금속을 하고 여기 일단 구리에다 인비소, 질소, 탄소, 흑연탄소를 첨가시키는 다른 금속을 첨가를 시켜서 이것을 이쪽으로 전자가 처음 들인 전기보다 많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그래서 중폭장을 가지고 자지게 되거나 추가로 연고 자석과 이런 자철석을 둬 가지고 전기가 자철석 자기를 건드려 가지고 전기가 추가 생산되는 게 제 이론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같은 금속을 하셔도 여러 금속 하셔도 이 원리를 따르시면 제 기술이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얇은 놈, 중간 두께는 두꺼운 놈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시면 중간에 베이스에서 꺼놓고 하시면 되겠죠. 스위칭 하면 이거를 동일한 원리로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나노 구조로도 알갱이가 틀리다 그러면 분말도 되고요. 구리알갱이다 그러면 구리알갱이 단독으로 돼요. 이렇게 하면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하면서 이것이 확장이 된다는 거죠. 전류가 여기는 일반 구리 금속을 하고 여기는 구리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를 집어넣고 연고자석과 연고자석 자철석을 집어넣는 경우 안 넣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로 스위칭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하면 반대로 되겠죠. 이런 하시면 제 기술이 이제 일반 금속도 되고 알루미늄도 되고 금속은 다 돼요. 철도 되고 안 되는 건 없는데요. 여러 개를 섞어도 되지만 전기의 전도차로 인해서 발열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버터 같은 데도 뭐 전류 배터리에서 인버터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판을 대중소 갖고 이런 구리 인비소 질소 이렇게 이런 판을 거치게 되면 전류가 좀 많이 더 생산이 돼요. 생산 구조가 대중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인 불규칙적으로 넣어서 구리알갱이 이렇게 액상을 덮어서 구리박으로 만들. 알루미늄도 되고 철도 되고 다른 거 다 됩니다. 네. 다 됩니다. 금속은 다 돼요. 네, 금속은 그래서 여기다가 인비소 질소 또는 뭐죠? 흑연, 탄소 이런 것들을 섞어주거나 연고자석과 자철석을 안에 넣어줘갖고 반응해서 전기를 처음 넘기는 것보다 많이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리튬도 되고 리튬도 이렇게 리튬을 대중소 넣거나 리튬 이온 분말 구조로 넣거나 이온 구조로 넣고 두 가지를 같이 해주시되 구리 분말, 이온 분말 이렇게 구리 분말, 구리 이온 이런 식으로 넣어주거나 다른 금속으로 하셔도 되는데 발열 문제가 있어요.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원리를 이렇게 하시면 저기 배터리 슬러리 구조에서도 대중소라는 개념이 들어가시고 현재 LED 반도체에서 금속과 비금속이 들어갈 때 대중소라는 크기를 적어도 2사이즈 이상 들어가면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제 이론을 따르는 거 연고자가 자철석을 넣는다든지 해서 전기를 중폭하는 현상을 가지게 되는데 전력을 되게 처음 들이는 건 전기보다 엄청나게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인버터에도 이런 배터리를 넣어준다는 거죠. 저런 구조를 가지고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배터리를 대거나 물에다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발열이 없이 물에다 물 자체도 이게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면 그것이 이렇게 어떤 다른 금속으로 했을 때는 스파크가 일어나는데요. 바닷물이다, 그러면 소금이다 이런 것을 서로 다른 금속 전기동조가 틀린 놈들을 하나의 금속 판으로 만들거나 알갱이를 넣어줘가지고 또는 구리 단독으로도 구리 단독으로도 이렇게 막 알갱이들을 넣어가지고 이게 전기를 걸어주잖아요. 전기분해법으로 인해서 전기분해법 물을 이제 분해를 하면 이 금속과 부딪혀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중소 이렇게 구리알갱이를 놔줬을 때 여기다가 인질소, 비소 이런 흑연 탄소를 섞어주거나 전구자 자철성을 섞어주면 넌 전기가 보다 전기가 생성되고 동시에 이렇게 전기분해 열분해로 수소선수를 추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금속으로 하시면 더욱더 이것이 이렇게 전기 스파크, 화재 어떤 고열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촉진하는데요. 서로 다른 마이크로웨이브파, 적외선파, 다른 파형을 회전 방식으로 안테나를 회전 방식으로 돌리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래갖고 이렇게
뭐 비행기 같은 거 드론 같은 데 잡는 데 사용하죠. 아니면 사람 전쟁 때 이렇게 어떤 전쟁 할 때 이게 살상 무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대공방망에서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이것을 서로 중첩을 해주고 드론 잡거나 중첩을 서로 부딪히게 막 만들어 수십 대가 대공방망 전파 쏘는 애들이 서로 다른 방향 전파를 해서 서로 다른 방향 마이크로파 뭐 음파도 쏠 수 있어요. 저기서 번에 들어가지고 이러면 드론 같은 하늘에 스파크 강한 발열 현상이 이런 고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태워버리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 EMP 무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EMP 무기도 동시에 터뜨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영국에서 2025년 4월에 이걸 드론 200대 한꺼번에 떨어뜨리셨는데 이게 전리층 태우는 무기로 들어간다고 제가 전리층 조작의 무기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를 많이 넣어줄 때 없을 때 전기를 많이 넣어주면 빛을 많이 더 유도를 할 수 있고요. 전기를 적게 넣어주면 빛이 적게 와요. 그래서 기상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안 믿는 분들은 그것을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무식하셔서 모르셔서 그래요. 네. 제가 제 이론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하 이게 전리층이라는 거죠. 테슬라의 전기도처는 이 전기 막대한 전리층의 자유전자가 뭐 구글인 전기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로라도 전기적인 현상이라고 남극과 북극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빛을 유도한다는 거죠. 또는 태양빛과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그 어떤 이온을 많이 증가시키거나 자유전자를 증가시켜서 전류를 많이 생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구름으로 전도가 된다고 습기가 많은 날 구름에 물도 많고 그럴 때 전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극의 태양풍으로 인해서 전하 입자가 많고 또 남극에는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것이 북극의 N극이 되고 이게 S극이 되는 거라고 영구자석처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유전자 수가 많고 적분에 따라서 N극과 S극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모든 무선 전파할 때 타타타타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쪽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도 뚜렷하고 어떤 무선 전기 전송 전파에 따라 막 하는 것도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름치역 가서 삐려지면서 타타타 걸어주면 이게 전기가 이렇게 충전하는 이거는 나중에 증명될 거예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좀 무식하셔서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답답해요. 저는 그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잠수함에서 소나 기술에 타타타 경을 걸어주면 해당되는 주파수 일종의 공명현상 비슷한 건데 이것을 유도를 하거나 사람 보청기나 도청할 때도 타타타 그 사람 몸만 잡아서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음을 지붕하고 한쪽은 음을 지붕을 하면 다른 쪽은 조용하게 소거하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적외선이나 가시광선도 타타타 걸어주면 주파수를 이렇게 빛과 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모든 통신 방법 웨이사를 다해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 기술은 증명이 될 겁니다.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미국 정부도 다 들어와 있고 의원들도 지금 많이 팔로우를 하셨는데 연락은 안 하시는데 결국 정치인하고 만나는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단체도 들어왔는데 저는 가입할 생각이 없어요. 불순한 단체 하나님 믿기 때문에 불순한 단체에 가입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불법 단체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강요하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되는 기업만 거래하는 사람만 거래하는 기업만 계약을 해서 그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죠. 네네. 캐나다 정부도 들어오고 인도 정부도 들어오고 CIA, FBI 방첩기관들 국토담화번에 중국 정보기관, MI도 들어오고 캐나다 정보기관들 미국군 차원에서 막 백몇십 군데가 부대가 팔로우 하시던데 관련된 정보를 유튜브에 올려놨고요. 대한민국 정부,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이라든지 외교부라든지 보건복지, 문화관광부,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정보통신 산업청, 국방부 이런 데서도 계속 광고를 내셨거든요. 주원 밑에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제 기술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럴 리가 없으니까 20몇 군데 광고를 내시더라고 국가기관이. 여러분들 그러세요? 아니시죠? 페이스북에 광고를 페이스북 유튜브는 연동돼 있고 저기 동영상을 그쪽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옮겨놓는데요. 지금 팔로우까지 하니까 100군데 들어오시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 들어오셨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나라 의원들 한 30명 이상 들어오고 미국 의원들 50명 이상 들어왔는데 원식 국회의장하고 안철수 의원이라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뭐 박형준, 부산시 김희정, 열애 송영구라든지 다 들어왔거든요. 그냥 뭐 물어보세요. 그쪽에 내가 했나 그쪽에서 했나. 우리 저한테 팔로 한 적이 없어요. 그쪽에서 하신 거예요. 네네. 인도 총리, 캐나다 총리 뭐 이렇게 들어오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이렇게 팔로우 들어오고 보잉, 로키드 마틴 이런 제이프 모건 이런데 로셀 로펠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알게 되겠죠. 저는 불선에 자체 가입하지 않습니다. 네네. 해보셨죠? 이게 전화 안 받고 끊어버립니다. 누가 됐든 정치인과 만남도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락을 하지 마세요. 네네. 기업 판매할 때만 아닙니다. 판매할 때만. 그런데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미국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술을 공무원이, 정치 공무원이 됐든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금융요법 생각하세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거나 이미 제 기술이 YTN에 정보 출연 소개하는 정보 출연 연구기업 중소기업 삼성과 대기업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건데 나보고 협조하라는 내가 미쳤습니까? 그런 거 협조하게. 저는 불법으로 제 기술을 쓰시면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죠. 나보고 다 내놓으라는 건데요. 그 얘기가 다 내놓으라는 건데요. 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전화 다 끊어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불법적인 일을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 내놓으라는 거죠, 기술을. 네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그런 일을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불법적인 공무원으로 살 짓은 아니다. 그렇게 따랐을 때 제가 사법처리도 되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처리 되는 상황을 여기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업이 왜 이렇게 좋냐 이렇게 나중에 될 수도 있고 관련된 기업에 넘겨갔을 때도 문제고 저는 일체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적인 만남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저 신비한 시험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적인 만남을 일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림 달라고 하지도 마시고 혹시나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 그런 걸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런 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적인 일을 요구하지 말라는 게 좀 몇 년 후에도 사법처리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나중에 증명이 되겠죠. 유튜브에 1000몇백 개의 증거를 올려놨는데요. 제가 팔로우하지 않았다. 광고는 내가 조정할 수 없다. 국가기관에서 무슨 20몇 군데가 광고하냐라는 거죠. 국가기관 100몇 군데가 팔로우 들어오셨어요.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신 그 다음날 우리나라 언론들이 쭈르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국방부하고 군도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도 공식 계정에서 들어왔고 중국 러시아 외무부도 들어왔고 공식 계정에서 들어왔어요. 페이스북에 정보기관이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중국 정보기관하고 장성 정보의 기관들하고 언론들이 들어왔대요. 국영 미디어가 1억 2천 되던데 팔로워 수가. 국영 언론 중국 공산당 직접 주비입니다. 저는 팔로우 안 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 기술은 기존의 모든 기술을 다 뛰어넘기 때문에 인버터 같은 데도 아까 좀 얘기를 했던 구리 알갱이, 인비소 질소, 연구자석, 흑연, 탄소, 연구자 자철성을 통과하는 이 배터리를 통과하게 되면 넌 전기보다 업돼서 나와요. 인버터 같은데 이렇게 그런데도 배터리에도 쓸 수 있고 태양전지에도 이렇게 금속을 이렇게 금속 박으로 해가지고 발라도 전기가 좀 더 많이 생성이 됩니다. 돌돌 말아갖고 저런 구조를 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을 수십 장, 수백 장 저런 구조 맞춰서 배터리에 또 끼워서 배터리로 들어가고 그래요. 반도체, LED 반도체 같은 데서도 대중소의 개념을 쓰시면 이제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LED 반도체 트랜지스터에도 제가 이 기술을 말씀드렸는데요. 그죠? 연구자 자철석을 놓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얘기한 대로 인비소, 질소 또는 흑연, 단소를 승관시켜 갖고 전자수를 늘려 가지고 전기를 넣은 것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에 한전 같은 데서도 이걸 넣어 가지고 좀 더 처음 넣은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된다는 처음에 이론은 이랬어요. 연구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가만 수십 개 수백 개 넣어서 전기장으로 자기장을 건드린다라는 이론이었어요. 건드려 가지고 수증기도 되겠죠. 그래서 처음 넣은 전기보다 연구자석이 발전을 한다는 거죠. 발전의 개념이라는 뜻이죠. 배터리가. 그래서 넣어가지고 다시 끌어온다. 교류정지로 방향을 바꿔서 아니면 외부를 통해서 바꾼다. 이거는 이제 이 기술을 얘기를 했었어요. 태양에너지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뭐 태양에너지 할 때는 그냥 금속박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 중에서도 구리다 그러면 발리움님도 돼요. 대중소 해주고 이온 상태로도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해주고 이따가 좀 더 추가로 전기 생산하고 싶으면 인비소, 질소 또는 특이한 탄소 분말들을 첨가시키거나 연구자 자철석을 넣어준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쓰시면 그래서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 전기를 생산한다고 해요. 이 기술은 반도체에 쓰일 수 있다고 말씀을 삼성이든 어떤 데서 아주 획기적인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구리를 알갱이를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기선 피복처럼 해서 가두고 플로팅 게이트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리 알갱이를 인비소, 질소, 그다음에 흑연, 탄소 첨가시키고 연구자 자설성을 프로테지로 적게줘도 돼요. 그래서 저를 그때는 이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장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플로팅 게이트처럼 해서 저렴 구조로 좀 전기선 피복처럼 주고요. 구리 회선을 만들 때 반도체 회로를 만들 때 유리석연 코팅에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는데요. 트랜지스터, 카페시터에도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서도 하시면 이거 넣어서 하면 발열이 좀 강합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를 넣어가지고 넘 전기보다 강하게 전기가 계속 그 대중소 구리 알갱이다 그러면 대중소가 들어가. 다른 금속도 이 대중소 크기를 더 적어도 2사이즈 이상 하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 가지고 그래서 전기가 추가로 non 전기보다 추가로 생산되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에 되게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만 거치면 전기가 추가로 생산되는 게 전기를 발전하는 구조라서 그래서 전력 반도체도 이거를 제 거를 쓰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반도체에서 인버터에도 넣으면 전기가 추가로 업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버터나 컨버터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그래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버터 컨버터에도 직렬과 병렬이라는 이 두 가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은 D램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뭐 CPU, GPU 이런 데서도 회로 자체를 직렬회로, 병렬회로 할 수도 있고 배터리에서도 그러는데 아니면 큰 놈을 대중소라는 개념으로 GPU, CPU 이렇게 이렇게 CPU, GPU, 뭐 D램 이런 통신 반도체 대중소란 개념을 쓰시면 되겠죠. 적어도 2사이즈 이상 큰 놈이 직렬을 담당하고 나머지 병렬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연산도 그렇고요. 동영상계를 100개, 1000개로 이렇게 나눠서 1년분 암호를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는 기술. 통신 반도체 50%가 큰 놈이 처리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조금 놈들이 처리한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다시 1년 합해줘요. HDD, SSD도 그렇고요. 배터리도 큰 놈이 직렬을 담당하고 나머지를 작은 놈들이 병렬을 담당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 회로 자체를 직렬회로과 병렬회로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인버터 발전기에서도 이렇게 삼성, 현대기아차에서도 이거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시면 안 되겠다. 배터리를 5개다. 그러면 배터리를 5개다. 그러면 언오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자동차 배터리를 5개, 10개로 나누자 그랬죠. 몇 개로 나누신지 마음대로 하시는 됩니다. 격벽 처리라고 언오프 구조를 갖자. 1개 쓸지 2개, 3개 쓸지 큰 놈이 직렬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병렬을 담당해서 안정적인 전력 구현과 전력을 가져오는 것과 또는 나머지 병렬로 해서 추가적인 전력을 해서 속도를 높이거나 파워를 높이는 기술로 사용하는데 직렬회로 병렬회로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큰 놈이 직렬을 하고 나머지 병렬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기술도 2가지도 공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언어포식으로 해서 하나에서 쓸지 2개에서 쓸지 하나에서 쓸지 2개에서 쓸지 3개에서 4개에서 5개 전기 창고다 그러면 전기는 적게 갖다 쓰거나 많이 갖다 파워를 틀리게 기술을 쓰는데요. 이게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뭐 파워뱅크다 인버터다 그러면 5개의 배터리면 하나에서 연결할지 2개, 3개를 되겠지. 11.5V, 30V, 60V, 110V, 120, 220 차이자절의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보다 10개짜리로 하면 좀 더 섬세하게 되겠죠. 거기서 배터리의 꼭지를 하나의 배터리의 꼭지를 지금 이건 1개씩이잖아요. 그래서 한 배터리 꼭지를 1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써서 그 안에서 미니 모듈로 들어가서 배터리에서도 1개 연결할지 2개를 3개를 할지 이렇게 언오프식으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현재 공급양극이 한 꼭지가 하나씩인데 여러 개로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거기서도 이제 큰 놈이 있고 이런 꼭지가 이렇게 작은 놈들이 있어서 큰 놈에다 연결하고 병렬을 언어프식으로 연결해서 안에 있는 미니 모듈 배터리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제가 파우치형과 각형과 원형에서 그래서 그 안에 겹벽 처리를 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나누자. 그래서 여러 개로 분할을 하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파우치형에서도 현재 이게 그 분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원오프를 각각 열이 이제 넘치니까 한 군데 모아니까 분라기가 쉬워서 여러 개로 나누는 아닌데 겹벽 처리해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뭐 대자리가 직렬을 쓸 수도 있고 큰 놈이 그다음에 중소 적어도 2사이즈 이상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선을 연결해서 각각 전극을 있고요. 언오프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파우치형에다가 각형을 넣는다든지 원통형을 넣는다든지 원통형에다가 파우치형을 넣는다든지 각형에다가 파우치형을 넣는다 이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남의 기술을 쓰지 말라는 거죠. 현재 있는 건전지도 여기 있는 것을 여기다가도 놓으시면 좀 더 큰 걸 넣으면 전력이 이제 전기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꼭지를 이렇게 놔가지고 이게 이제 캐패시터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는 거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도 두시면 제 기술은 두 개다 그러면 언오프 구조를 가져갖고 두 선을 전기선 구리선은 똑같고요. 두께가 한 선만 연결하고 두 선 연결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나요. 두 선 연결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이쪽은 한 선만 연결하면 전류가 많이 흘러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이 선 한 선이고 한 선 여기는 오프시키고 한 선만 연결 한쪽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순방향 역방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반대편은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이런 배터리 모든 배터리 납축전지에도 전기선 피복, 전기선 절연 테이프 방식으로라도 피복을 주면 외부 환경에 능하고 방전이 잘 안 된다의 기술을 쓰시고 유리석형 코튼 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코팅 구조를 줘서 보호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전력 반도체에도 처음 나온 전기보다 이것을 업되어서 이게 여기를 전기를 통과를 하면 구리다 인비소 질소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분말 이게 같이 섞은 놈을 넣어주거나 옆에 반응하도록 놔주거나 할 수 있는데 이온 상태다 구리 분말을 이쪽은 적게 주고 이쪽은 많이 주면은 차이가 생기죠. 전이차가 생기게 되니 이 때문에 전기가 흘러요.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성질 때문에 서로 다른 금속으로도 할 수 있고요. 리튬 발열만 문제가 없던 리튬 분말 대중소로 들어가고 이온도 같이 넣어서 두 가지를 분말과 이온을 같이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이것도 리튬 배터리가 되는 거죠. 나트륨과 칼륨도 되지만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문제가 있어서 리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소산소 생성할 때는 제가 이거를 나트륨과 칼륨을 넣어가지고 적절한 용도로 해서 리튬 같은 것도 단가는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넣으면 물에 막 폭발적으로 수소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래서 전기 신공청소기 방식으로 빨아들여가지고 폭발할 수소가 없게 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현재 배터리에서도 수소산소를 빼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납축전지든 모든 배터리든 해서 충전이 되면 과충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스마트폰 충전율처럼 충전을 딱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전기를 단락시키는 이런 기술을 말씀을 드렸더니 LG전자에서 박람회 자기네들이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제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이런 대기업들의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전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각각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정부 차원이라면 키보드 찍어갖고 돈 만들죠. 그래서 정보기관 군요원도 동원해서 그대로 그렇게 표시를 안 하겠죠. 그래서 공산권 연대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 대고 하면 부품 사다가 다 조립하면 로봇도 부품 사다 조립하면 소프트웨어는 다 지금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오픈 소프트웨어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기는 쉬워요. 공개된 오픈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품 사다가 조립하면 로봇도 할 수 있고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는 또 얼마 안 돼서 부품이 할 수 있고 다 조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품 작업률이 좀 부족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TV도 안에 기판 몇 개밖에 없는데 가전도 그렇고 만들지 못하는 건 없을 거예요. 동일한 제 기술을 가지고 싸우시면 자본주의 기업들은 미국이다, 영국이다, 일본이다, 유럽이다, 한국 같은데 대만 같은
자본주의 자기 자본 갖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무한 자본으로 그렇게 싸울 수 있거든요. 손해 나면 기업도 제로를 만들어, 은행도 제로를 만들어 주시는데 빚을 그게 자기가 볼펜으로 1,000억 이렇게 빌려줬다. 자기가 자기한테 빚지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1,000억 지우면 되지. 그래서 그거 국가가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무한 자본으로 싸우는 거죠, 거기는. 그래서 100만 원 팔 거를 자본주의 기업들은 이렇게 자기 재산으로, 자기 어떤 사회재산으로 이렇게 자기 자본으로 싸우니까 거기는 10만 원에도 팔 수 있어요. 들통날까봐 50만 원, 60만 원 파는 거겠죠. 5만 원도 팔 수 있고 뭐 가격이 상대가 되겠어요. 적어도 범용 반도체나 범용 이런 제품들 안에서는 다 무너지겠죠. 아주 비싼 거 최고급만 해야 되는데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고 하겠습니다. 미달러 붕괴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로 붕괴도 그렇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은 기존의 기술 한참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